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탐패님들, 확 묻어버리고 싶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러면 그건 범죄고. 그런데 이렇게 살벌한 행동과 관련된 소름 돋는 기묘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는 또 그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그래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이른 메이지 시대에 태어났고 게다가 산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묘한 풍습을 알고 계셨는데, 그런 것들을 할아버지가 어릴 때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분이셨대요. 아래부터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그냥 할아버지라고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 마을에는 장례당번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건 새 집이 한 조를 이루고 있었고요. 마을에 초상이 났을 때 번갈아 돌아가면서 유해를 매장하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할아버지의 마을은 아직 토장을 하던 지역이었고요. 마을에 있던 절에서 장례식을 치른 뒤에 유해가 든 관을 수레에 싣고 마을 외곽에 있는 장지까지 운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 집에 남자가 있든 없든 그 장례 당번이라는 걸 무조건 해야 했나 봐요. 그래서 남자가 없는 집에서는 당번을 대신 좀 해달라고 돈이라든지 쌀을 주면서 부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장례일을 하면 술도 대접받고 약간이나마 사례금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관을 같이 묻으면 장소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장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마을에서는 4척에서 5척 정도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안에 관도 없이 수의를 입은 유해를 그대로 묻는 장례는 그런 방식으로 치러졌고요. 그게 그때 그 마을 관습이었던 거죠. 그러다 마을에 초상이 났다는데 말이죠. 그때 죽은 사람은 당시 마을에서 흔치 않게 자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해요. 죽었을 때 나이가 50밖에 되지 않은 농부였는데 누군가와의 그 토지 분쟁 재판에서 패했다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재판에서 패하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땅을 모두 잃게 됐고요. 그걸 비관하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과 토지 분쟁을 했던 사람이 말이죠. 할아버지랑 같이 장례 당번을 서는 집, 그 집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굉장히 난감했다나 봐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마을 장례를 담당하던 당번이 할아버지가 속한 조였다는 거죠. 그러니 유족들도 그때 토지 분쟁을 했던 사람이 고인이 된 자신의 가족 장례를 맡아서 하는 걸 원치 않았었겠죠. 할아버지 조에 속한 그 사람은 장례식 때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는데요. 나중에 고인을 장지에 묻어주는 날이 되니까 그땐 마을 관습인 그 장례 당번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유족들 앞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염치도 없다고, 어떻게 그 사람이 승소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실은 그 땅도 사실 죽은 사람 집안 땅이 맞나 싶어요. 마을에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욕심도 많고 아주 거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그때도 그렇게 모습을 나타낸 게 말이죠. 마을에서 사람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그런 허세에 뭔가 또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이게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었다나 봐요. 어쨌든 장례 때는 관 속에 옛날 돈을 넣어준다든지 하는 그 각 지역마다 고유한 풍습이 있었다는데요. 할아버지 마을에서는 고인의 입에 꽈리를 넣어주는 게 그게 마을 장례 풍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저승길을 위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요. 이게 사실은 다른 진짜 의미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마을에서는 죽은 사람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죽은 자의 입을 영원히 봉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와 소송을 했던 사람, 그리고 다른 한 사람, 이렇게 셋이서 수레, 관과 괭이 등 도구를 싣고, 그리고 가로등은커녕 민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도 없는, 달빛마저 없는 밤길을 수레의 동여맨 호롱불에만 의지해서 묘지까지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묘지까지는 30분 정도? 그리고 도착한 뒤부터 약 1시간 정도 구덩이를 파고 고인을 관에서 꺼내서 그 구덩이 속으로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고인을 다룰 때 정중히 한다고 했지만 바닥까지 한 척 정도 남은 지점에서 말이죠. 할아버지 말고 다른 누군가의 손이 미끄러진 건지 고인을 머리부터 구덩이 속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대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지면서 고인 입에선 뽕 하는 소리가 나면서 입에 넣었던 꽈리가 튀어나왔고요. 그때 남은 일, 흙을 덮으면 끝나는 거니까 할아버지와 다른 둘은 고인 입에서 그 빠진 꽈리를 그대로 두고 고인을 다시 바른 자세로 잡은 뒤에 몸통부터 흙을 덮어갔다는데요. 이때 몸통부터 흙을 덮는 건 다른 이유는 없고요. 고인을 묻을 때는 아무래도 그 얼굴에 흙을 뿌리는 게 꺼려지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은 다들 그 얼굴에 흙을 덮는 거를 제일 뒤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흙을 덮어주고 할아버지가 이제 다 끝나간다면서 긴장을 풀었을 때 갑자기 다리 구름 사이에서 나오더니 구덩이 속을 비추더라는 거예요. 일부러 구덩이 속을 보여주려고 하는 듯 말이죠. 그러자 마치 그때 다리 의도라도 한 것처럼 이미 고인이 된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는데 그때 그 사람 얼굴에 달빛이 닿으니까 말이죠. 죽은 사람이 갑자기 눈을 번쩍하고 부릅뜨더라는 거죠. 그리고 눈만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그러다 그 소송 상대자를 발견하더니만 그 남자 얼굴을 노려보고 호통치듯 큰 소리로 말하더래요. 네 놈이 내 장례당번이라니 군하다고. 죽어서도 너만은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 남자를 보면서 고함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할아버지는 물론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은 곡괭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각자 도생 그 자리에서 뿔뿔이 도망쳤고요. 그 뒤로 할아버지는 흩어졌던 사람들하고 마을에서 다시 만났고 셋이서 같이 그 장례식을 치른 절로 뛰쳐 들어가서 그때까지 경험한 그 자초지정을 주지스님께 얘기했다는데요. 세 사람의 얘기를 들은 주지스님도 겁이 났는지 말이죠. 주지스님이 생각할 때도 셋이 다 자신을 놀리려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요. 뭔가 있긴 있는 거구나 하면서도 확인하는 건 해가 뜨고 나서 하자고. 그래서 할아버지 일행은 절에 있는 방 한 칸을 얻어서 밤을 보냈고 그리고 주지스님은 아침까지 경을 외우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고 묘지로 가려는데 같은 방에서 있던 그 소송 상대자 모습이 보이지 않더래요. 할아버지랑 남은 그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일하러 갔겠지 싶었대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기주의적이고 마을에서도 좋아하는 사람 하나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진 걸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할아버지 마을에는 의사가 없어서 옆마을에서 억지로 부탁해서 의사도 부르고 혹시나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들을 한 거죠. 땅에 묻힌 사람이 말을 했으니.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묘지를 향해 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산짐승 같은 것에 훼손된 흔적은 없이 고인은 구덩이 속에서 얼굴만을 내놓은 채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인을 묻은 흙을 파내고 의사가 다시 검안을 했는데요. 의사 말이 죽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확실히 사망한 사람이라고 어제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더래요. 다만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의 그 의사였기 때문에 그 의사의 판단을 얼마만큼 신용할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다라고 당시 어린 아이였던 할아버지께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네요. 그런데 말이죠. 고인의 눈 상태가요. 전날 밤에 할아버지가 본 것과 같은 모습, 부릅뜬 상태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같이 있던 다른 한 사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게다가 그는 다시 감기는 것도 엄청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 고인은 다시 한번 그 낮에 매장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 일 없이 마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보이지 않던 그 소송 상대자 마을에서도 반년 정도 행방이 묘연했다는데요. 나중에 마을 사냥꾼이 산속에서 말이죠. 죽어있는 그 소송 상대자를 발견하게 됐는데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땅에 묻힌 채 빼꼼히 얼굴만 내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체를 꺼내려고 들어올렸을 때 입에서는 툭 하고 꽈리가 튀어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3일장을 치르는 거잖아요. 고인이 되신 분이 혹시나 다시 깨어나실까 아니면 다시 깨어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데 입에서 꽈리를 뱉어낸 그 이기주의 소송남
소송남을 죽인 누군가가 죽은 뒤에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뜻으로 꽈리를 소송남 입에 넣어줬겠죠. 누구일까요? 소송남과 다퉜던 고인이 된 그 남자?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유족일까요? 아님 소송남을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재물욕이 부른 참사였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주의적이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 끝이 저토록 비극적이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런 말이 있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받을 행동을 하라는. 누구 말이더라?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떠오르는 사연이었는데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정말이지 아직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